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도 할 게 많았죠? 네, 해보면 근데 물권법 내용이 어떤 좋은 장점이 있냐면 그 처음에는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해놓으면 얘는 다 바로 득점이 바로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힘들어도 내용을 잘 정리해두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 이런 걸 내고 그래 이게 툭툭 풀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것도 해봅시다. 자, 먼저 1번에 보면 무효 취소, 그 다음에 물권 채권, 그 다음에 물권의 중요한 특징 배웠는데 먼저 앞에 무효로서 밑줄 하면서 따라올까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건 무슨 무효라고 말하죠? 이게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문제를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엄청 짜증나게 자, 이건 무슨 무효죠?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서로 얼굴 안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뭘 골라야 돼요? 비통 골라야 되죠, 비통. 그래서 이거 비진위 표시의 경우에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언제 무효가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는데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리고 통정의 표시죠. 통정 무선 이렇게 두 개 골라줘야 되고요. 또 상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거 찾아볼까요? 상대적 취소는 차고 사기 강박이죠. 제한격은 얘는 절대적 취소. 나머지가 들어간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상대적 무효 고르는 거니까 4개 고르면 안 돼요. 상대적 무효 고르는 거니까 2개 골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갑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인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이건 X죠. 그러니까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계속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민법상 무효 행위의 재생제도로 3개 써야 되죠. 뭘 써야 될까요? 첫 번째 일부 무효의 법리, 그리고 무효 행위의 전환, 그리고 무효 행위의 추인. 이렇게 3가지가 무효의 재생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이게 일부 무효 법리인데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다. 그러면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자,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였을 밑에다가 써볼까요? 무슨 의사를 써야 돼요? 가상적 의사. 그래서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의 원칙은 뭐가 원칙이죠? 전부 무효가 원칙. 그런데 2가지 가죠.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갑시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끝에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려면 가죠. 가분성과 뭐가 있어야 돼요?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상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다음 6번에 가서 앞부분에 밑줄 해볼까요? 법률행위 일부분에 무슨 사유가 있는데 취소 사유. 이게 이제 일부 취소의 문제죠. 일부 취소. 대신 요건은 똑같아요. 역시 가죠. 법률행위가 뭐하고 가분적.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무슨 의사가 있을 때,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끝에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론이 잘 생각나야 됩니다. 그다음 7번에 볼까요? 7번은 무효 행위의 전환이죠. 먼저 무효인 법률행위가 무효 동그라미 하시고, 얘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무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뭐하고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가상적 의사를 의미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됩니다. 의용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8번에 가볼까요? 8번 무효행위의 전환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 이건 무효와 불성립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다시 불성립은 무슨 요건도 못 갖춘 경우고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경우고 무효는 무슨 요건을 갖췄으나 성립 요건을 갖췄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무효와 불성립은 전혀 다른 겁니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죠. 따라서 9번 갈까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인데 일단 조문 연습합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추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죠. 대신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요? 추인한 때로부터. 그런데 이거 쭉 밑줄 합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라고 그랬으니까 5의 x. 자, 그다음에 10번에 갑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했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거 맞죠? 자, 그다음 11번 갑시다. 11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 끊고. 일단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적 무효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 채무 관계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을에게 건물 소유권 주고 싶어서 네가 건물 소유권 가져가거라 라고 얘기했고 을이 알았다 이렇게 추인했다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사회 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밑에다 씁시다. 이건 무슨 무효가 되는 거죠? 절대적 무효. 그럼 첩계약 같은 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니까 얘는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첩계약 같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첩계약 같은 건 추인을 해서 다시 유효한 혼인으로 바꿔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 무효에 대해서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 건 무슨 무효들 뿐이다. 상대적 무효들 뿐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갑시다. 끝에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라 하여야 한다. 5의 x예요. x. 의사표시는 다 똑같아요. 명시적 플러스 묵시적.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재판상 할 수도 있고 재판 외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는 게 다 원칙이에요. 그다음 13번에 갑시다.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제139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5의 x예요. x죠. 이는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 따라서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얘가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특약을 맺어서 소급적으로 얼마든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소급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x. 14번에 갑시다. 통정한 허위의 매매 밑줄 하시고 쓰면 되겠네요. 이런 통정 허위 표시니까 무슨 매매죠? 가장 매매니까 뭘 써야 될까요? 통정 무선이니까 뭘 써야 되죠? 네,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일단 상대적 무효는 추인을 해서 유효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뒤에 유효로 된다. 여기는 맞아요. 그런데 어디가 틀린 거죠?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틀린 거죠.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원칙이다, 장래효가 원칙이다. 장래요. 따라서 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이렇게 돼야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15번 취소 갑시다.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으며 끊고. 맞죠? 제한 능력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담직에 대항하지 못한다. 5의 x예요. x.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제한 능력. 얘는 무슨 취소이죠? 절대적 취소.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다음에 사강 취선. 얘는 선의의 제담직에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얘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제한 능력. 그러니까 지문을 대충 읽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다 따로따로 떼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6번은 취소권자하고 상대방 쓰는 내용인데 일단 취소권자 누구죠? 제, 착, 사, 강, 대, 승이죠. 제, 제한 능력자, 착, 착오, 사, 사기, 강, 강박, 대, 대리인, 그다음 승, 승계인. 요 6사람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 상대방은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슨 상대방이다? 직접 상대방. 자, 그리고 17번에 갑시다. 취소권 일단 형사권 동그라미 할까요?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를 형사권이라고 말하죠. 자, 그다음에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미성년인 상태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 자, 그리고 18번에 갈까요? 임의 대리인. 원래 대리인 중에서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대리권을 또 받아야 되죠. 이걸 내자로 뭐라고 그러죠? 네모칸 칠까요? 그게 특별수권.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으면 취소할 수가 없겠네요. 자, 따라서 18번은 5. 그다음 19번에 갑시다.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사기 당한 사람 갑이죠.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 근데 을에게 전화해서 취소하겠다고 말하면 취소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취소를 전제로 요 갑이 을에게 건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사기 당했다는 걸 이유로 건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이 행위를 보면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말합니다. 일정한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걸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이런 거 특히 이제 묵시적 취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행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묵시적인 취소라는 거예요. 얘는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0번에 길긴 한데 부모 동의 없이 계약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오죠? 생활비. 그럼 지난번에 세 개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 대금 받아서 유흥비로 탕진한 건 남아있는 게 없는 거니까 현존이익이 없는 거고 지갑에 가지고 있는 건 현존이익이 있는 거니까 그건 늘 쉽다. 근데 꼭 잘 기억해야 될 게 세 개 있다 그랬죠. 매매 대금 받아서 물건 구입하는 데 쓴 돈, 치료비에 쓴 돈, 생활비에 쓴 돈 다 현존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로 다 썼다고 하더라도 현존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써야 될 돈이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매 대금이 원래 써야 될 돈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존이익이 있으니까 얘는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되죠. 현존이익이 있으니까. 따라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건 O의 X. X.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21번 갑시다. 제한금액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요 악의의 제한금액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일단 제한금액자는 무슨 한도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익 한도인데 그때 문제풀이할 때 제가 중요하게 강조드렸던 거 있죠. 선악 불문이죠. 그러니까 선이 악이 불문하고 다 똑같이 현존이익 한도가 되는 겁니다. 일단 악일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약을 한 이 미성년자 이런 사람도 다 똑같이 현존이익 한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1번은 X. 그다음 22번 갑시다. 취소권은 일단 추인 동그라미 할까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그리고 법률행위 동그라미 합시다.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끊고 5의 X예요. 5. 여기까지 5죠. 그런데 소로서 행사해야 한다. 소로서가 뭐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5의 X. XX. 옆에 써놓을까요? 재판상 플러스 재판 외. 재판상 플러스 재판 외.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 취소하겠다고 말하거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요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그다음 2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추인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취소 추인이죠. 이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다. 이건 뜻이 뭐죠? 누가?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요 밑에도 뭘 쓰면 될까요? 취소권의 포기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다는 건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취소를 하는 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얘는 5. 그다음 24번에 가서 법정 대리인 네모칸 칠까요? 법정 대리인. 자, 그럼 원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야 되죠? 소멸되죠. 소멸. 자,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이 사람은 취소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24번은 5의 X. 5. 자, 그다음에 25번 갑시다. 2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 법정 추인 네모칸 쳐볼까요?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5의 X예요. X. 어디가 틀렸죠? 인식이 틀렸죠. 요게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요 취소 추인하고 법정 추인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밑에 그 취소 추인의 경우에 취소권 포기의 효과가 생기려면 이 사람이 추인하는 사람이 자기가 한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걸 알고 해야 돼요? 알 필요 없어요.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반드시 알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 추인은 그냥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기만 하면 그냥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권자 양도하는 거 이런 건 법정 추인에 해당하죠. 그럼 이때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때 자신이 한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다라는 거 알고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O의 X.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였다는 걸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대신 그 교환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거기서 그 법정 추인에 알고란 말이 나오기는 하죠. 그 뭘 알았다는 거예요? 사기 사실 알았다는 거야. 사기 사실 알았다는 거. 사기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건 사기 사실 안 건 취소권의 존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법정 추인에 알고가 나오긴 하는데 교환에 알고가 나오긴 하는데 걔는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걸 알았다는 말이 절대 아닌 겁니다. 잘 구별해서 다시 한번 봐두시기 바라요. 자, 26번 갑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그러니까 즉 제한각자가 능력자가 되고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잘 볼까요? 누가? 취소권자가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를 보류하지 않고 타인에게 뭐 했다? 양도. 자, 그럼 이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는 말이니까 O의 X예요. O. 27번 가볼까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이는 뭘 써야 돼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뭐라고 하고? 물권.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채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28번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며 끊고 O의 X예요. X죠. X. 물건의 주요한 객체는 물건이죠. 그런데 권리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죠. 그 얘가 뭐죠? 조금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외워놔야 돼.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따라서 얘는 O의 X예요. X. 근데 그 수업 시간에 들을 때 여러분이 아는 내용하고 문제 풀 때 따로 놀죠. 수업 시간에 끄떡끄떡하고 문제 풀 때 자기 생각대로 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갭이 점점 문제를 풀면서 좁아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면 영혼이 좁혀지지가 않고 문제를 풀면서 그 실수하는 데 자꾸 줄어가니까 처음에 실수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해설을 들을 때 그게 그 말이구나라고 바로바로 연결되니까 꼭 차근차근 해서 좋아질 거니까 뭐 틀려도 뭐 그렇게 짜증내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그 수업 시간에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들으면 아는데 풀 때 자꾸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는 건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아는 건 있고요. 그냥 이해하는 거 하고 문제를 풀려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준 말이 다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끄떡끄떡하고 문제를 바로 풀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강의를 꼭 다시 듣는 거죠. 그리고 제발 교환에 많이 좀 쓰세요. 제가 이 자료 만드느라고 요즘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질은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공부라는 거가 다 자기가 만든 게 자기게 되는 거예요. 남이 만든 건 자기게 잘 되지 않아요. 정리는 잘 되어 있긴 한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자기 손으로 많이 써봐야 돼요. 색깔도 칠하고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받으면서 정리 잘해가지고 왔네 뭐 이렇게 좋아하고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다시 강의 듣고 부지런히 내용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와서 29번 갑시다. 일필토지의 일부, 일동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돼야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0번에서 임목 동그라미 할까요? 임목 한번 뭐 적어놔야 돼요? 등기된 소목의 집단이 임목이죠. 따라서 얘는 등기가 된 거니까 등기부에 소유권 기록할 수 있고 저당권 기록할 수 있죠. 따라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죠? 그다음 31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은 뭐 생각나야 돼요? 얘는 편말이죠. 편말. 편말에다가 소유자 이름 정도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의 객체만 되고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죠. 저당권 내면 틀렸고요. 32번에 갑시다. 입도 동그라미 하고 입도가 뭐죠? 입도 그 논에 벼가 다 익어서 배지 않은 채로 서 있는 벼, 입도 서 있는 벼. 이걸 입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뭐 생각나야 돼요? 농작물 팔을 생각나야 되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는데 농작물이 성숙 수확기 이르렀다. 이건 누구 소유죠? 경작자. 그다음 조금 조심하실 게 33번인데요. 이때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 명인방법 갖춰야 된다. 갖출 필요 없다. 갖출 필요 없어요. 그냥 독립성만 있으면 됩니다.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이게 틀린 거예요. 34번 갑시다. 이건 물권법정주의 내용이죠. 물권법정주의. 먼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뜻이 두 가지죠. 뭐죠?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 그러니까 종류도 강제가 되고 내용도 강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습법상의 물권 두 가지 써야 되죠. 뭘 써야 되죠?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35번이 온천권 이건 근린공원 이용권인데 이건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얘는 온사근미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시비 이거 관습법상의 물권 아니다라고 그랬고요. 자 36번에 가서 미등기 동그라미 합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취득한다고 돼 있으니까 X죠. 37번 합시다.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5의 X예요. X죠. 틀렸어요. 틀렸는데 어디가 틀린 거예요? 다시 읽어보시고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언제나. 원래 물권하고 채권이 한판 붙으면 누가 우선하죠? 물권이 우선하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먼저 되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임차권은 채권인데 임차권 등기가 되면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먼저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게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객관식 용어머리예요. 똑같은 지식이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잘 원칙하고 예외로 나눠서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38번 물권은 소유권제 의 쓰는 거죠. 물권에 대한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뭐가 있을 때 염려 그리고 이제 내용 세 가지 쓰면 되죠. 물건의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다음 끝에 이는 물건의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실효성 물건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침해가 생겼을 때 침해를 제거해낼 수 있어야만 물건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미 있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가볼까요? 이건 꼭 외우고 있어야 되죠. 주체 상대방인데 누가 물권원 소유권 행사하는 거죠?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고 상대방은 누구예요? 현재 방해 상태를 뭐하는 자? 지배하는 자. 그리고 40번 침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고의거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자, 그런데 잘 내목간 쳐두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고의거실 필요 없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하는 걸 내자로 뭐라고 그러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내자 법정해제. 법정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또 이런 거예요. 이게 외워놓으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외워놓지 않으면 또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럼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하는 게 법정해제인데 이때 채무 불이행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환자, 이행. 이때 요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되죠. 잘 외워둡니다.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고의과실 필요하다. 물권은 청구권의 경우에 고의과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잘 분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헷갈리는 것들은 자꾸 찾아서 비교해보기 바래요. 자, 요 물권은 청구권이니까 귀책 사유 이거 고의과실 말하는 겁니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건 X죠. 자, 41번 갑시다. 여기는 포인트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게 포인트죠.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었는데 갑이 토지를 저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철거 청구권도 함께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5의 X요. 5. 그 다음에 42번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은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5의 X예요. 이것도 X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구권과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구권 행사하는 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43번에 갑시다.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어디가 키워드예요? 두자 찾아볼까요? 뭘 골라야 돼요? 점유 밑에다가 인도를 쓸까요? 인도. 자, 먼저 타인의 토지 그랬으니까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을이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병. 그러면 이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완납하고 건물을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죠? 병이죠. 따라서 철거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오죠?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에 철거 청구에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뭘 받기만 하면 되고 인도 받기만 하면 되고 등기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44번에 갑시다. 소유권 하나 밑줄 하시고요. 소유자가 자기 소유 물건을 일정 기간 쓰지 않아도 소유권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이걸 표현할 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구권을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도 계속 그 권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건 OX X. 자, 그 다음에 45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임차인은 임차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임차인은 제3자가 임차한 목적물에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방해를 제거해낼 방법이 있다 없다? 항상 있다 그랬죠. 등기가 돼 있으면 임차권 등기가 됐다.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구권 행사하면 되고 등기도 안 돼 있고 점유도 안 하고 있다. 이때는 대위하면 되죠.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권은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없다고 돼 있으니까 X. 46권 조문 쓰는 거죠. 이게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야 등기하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47번은 얘는 187조죠. 상, 공, 판, 경, 기타죠. 상소, 공, 공용쟁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나 등기해야 돼요? 처분 시에는 등기 필요하다는 겁니다. 48번 제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로지 무슨 판결을 하는다? 형성 판결. 그리고 물권이 변동하는 시점 언제죠? 판결이 선고된 때 아닙니다. 판결 확정 시. 확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49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끊고 이게 등기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 알게 해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두자인데 어디가 키워드죠? 원고, 승소, 판결, 확정. 여기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전혀 색깔을 칠하면 안 되고 이전. 따라서 그 밑에도 뭘 써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니까 소유권 이전하라 이게 판결 주문이죠. 얘는 무슨 판결이 되는 거죠? 이행 판결. 따라서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은 무슨 판결뿐이다. 형성 판결뿐이니까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자, 그 다음에 50번에 갑시다. 점유취득쇼 네모 칸 칠까요? 245조 1항 써봅시다. 245조 1항 일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해야 되죠? 등기. 따라서 187조 예외로서 등기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51번에 가서 신축. 그럼 신축이니까 이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따라서 보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5의 X. 5. 그 다음에 그 신축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 하고 등기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대신 등기하고 싶은 사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신 이때는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도 똑같아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됐어요. 이거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해야 돼야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는데 또 등기하고 싶어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판결이 난 거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단도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등기 자체를 못 한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대신 등기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대신 뭐 신축이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확정이 된 건 얘는 요 건물 신축의 경우에는 등기에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건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단도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하고 공시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52번에 가서 이런 중요한 단어가 뭐죠? 합의. 그 밑에다 조문 써야 되는데 몇 조 써야 될까요? 합의니까 이건 공유물을 쪼개기로 둘이 협의했다는 겁니다. 합의했으니까 이건 의인사표시가 들어간 거라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죠. 몇 조를 써야 될까요? 186조. 따라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문제 딱 마쳤고, 자 그러면 민법상의 물권으로 몇 가지 있다 그랬죠? 8가지. 8가지 개별 물권 좀 해봅시다. 제일 앞에가 뭐죠?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 질권만 제외하고 이제 7개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물권법은 이게 전체 체계예요. 점유권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점유권에서 쭉 해서 저당권까지. 자, 먼저 기본서 어디 오냐면 이런 책으로 285페이지 올까요? 자, 기본서 285페이지 와서 그 의에 보면 양가로 1번 내용 있죠. 285페이지 의 양가로 1번 거기 양가로 1번 내용만 차근차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거기는 갑이 어떤 물건을 가지게 된 여러 이유가 나오는데 그 양가로 1번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 뭐죠? 두자. 불문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불문이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보호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보호. 그게 키워드예요. 불문 보호. 자, 그렇게 체크를 했으면 이제 교환 올까요? 교환 1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환 1페이지 하단. 자, 칠판에 제가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점유권 하면 제가 늘 들어드린 사례가 있죠. 그게 계사례죠. 계사례. 하여튼 점유권은 이 계사례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칠판 봅시다. 갑이 개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갑이 개를 가지게 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가장 많은 경우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죠.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또 개를 이제 누구에게 또 빌려 가지고 왔다. 그러면 임차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개가 이뻐서 여기 개를 또 세배 가져온 거야.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뭐죠? 갑이 개를 다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건 법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씁시다. 자, 교환 밑에다가 이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잘 찾아 쓸 수 있겠죠? 옆 사람이 잘 못 쓰면 좀 가르쳐 주기도 하세요. 근데 이건 세 번이 한도예요. 3번 한도. 3번 가르쳐 줬는데 잘 못 찾는다. 그러면 같이 앉으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다시 요 밑에다 쓰면 되죠. 밑에다가 딴 데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소유자로서 임차인으로서 훔쳐서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소유자로서 임차인으로서 그랬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개를 가질 만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를 두자로 본권이라고 말합니다. 즉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본권이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배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는 본권이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갑이 지금 개를 뭐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이때 이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 갑에게 인정해 주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점유권의 이게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물건을 모으기만 하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이게 바로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책 읽다 보면 본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물건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그게 바로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점유권의 의의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번, 2번 같이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다시 뭘 불문하고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이게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점유권이 그 소유권과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판단할 땐 좀 따로 떼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민법책을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일단 여러분에게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그다음 수업받는 돈이 책을 쓰고 있으니까 뭐도 있을까요? 점유권도 있어요. 이렇게 소유권과 점유권은 이렇게 늘 병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민법책을 제가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세배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민법책에 대해서 소유권은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세배가 나는 일단 소유권 없죠. 소유권 없는데 뭐는 있죠? 점유권. 어쨌든 그럼 저의 경우를 잘 보세요. 그 본권은 없지만 내가 민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기만 하면 인정해 주는 권리가 그게 바로 뭐다? 이게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책상하고 의자를 여러분 수업 시간에 쓰고 있죠. 일단 여러분에게 책상하고 의자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없죠. 학원 측에 있으니까 소유권 없지만 수업받는 동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수업받는 동안 책상하고 의자를 쓰고 있으니까 책상하고 의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인정이 될까요? 점유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점유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뭘 불문하고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가 이게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점유권 인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의 지배. 일단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 물건하고 나하고 일단 가까워야 됩니다. 장소적 밀접성이 있어야 되고요. 장소적 밀접성. 그리고 잠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적 밀접성, 시간적 계속성.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인 지배, 배제 가능성. 그다음에 본권과의 관계를 참고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장소적 밀접성하고 시간적 계속성이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사실상의 지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있어요. 그 물건을 내가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씁시다. 이게 점유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돼요. 설정이라는 단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 의사하고 점유 설정 의사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점유 의사는 법률적인 의사를 말하는 것이어서 행위 능력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행위 능력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성년자와 같이 특히 아주 5세, 6세 된 어린아이들도 뭐 자기 물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행위 능력이 없는 애들도 물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현실이니까 그 이제 점유 의사 말고 만들어낸 단어가 점유 설정 의사라는 겁니다. 행위 능력이 모자란 애들도 물건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되니까 요 만들어낸 단어가 점유 설정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배하고 뭐가 있어야 한다?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돼요. 다만 그 점유 설정 의사는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없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죠. 민법책 이제 수업받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집에 있고 이거 책을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는 점유 설정 의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건 제가 늘 설명을 할 때마다 이 예를 들어드려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 예가 별로 좋은 예는 아니에요. 진짜 좋은 예가 아니어서 그냥 점유 설정 의사의 뜻을 이해하는 데만 이 예를 사용하시고 머릿속에 오래 기억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아주 안 좋은 얘기 때문에 머리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짜증도 많이 날 수도 있고. 일단 설명을 해볼 테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교수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안에 몰래 끼워둔 거예요. 그러면 제 책 안에 몰래 끼워둔 이 편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점유가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일단 사실상의 지배 있어요, 없어요? 장소적으로 밀접하고 시간적 계속성이 있으니까 사실상의 지배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제 책 안에 몰래 끼워둔 편지니까 내가 이 편지를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안 좋아서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재책 안에 몰래 끼워둔 거니까 내가 이 편지를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는 있지만 사실상의 지배는 있지만 점유 설정 의사가 없으니까 점유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가 인정이 되려면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점유가 인정이 되는데 아까 다시 점유권의 뜻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점유권의 뜻이 뭘 불문하고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그러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보호를 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호를 해주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점유권에서는 이게 핵심 체계이자 이게 뼈대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점으로 봐준다. 유리한 점으로 봐준다. 자,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네 번째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력구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숙제 안 한 사람은 꼭 숙제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두 문자 이렇게 만들어서 외우기 좋게 두 문자 만들어서 학습 질문 통해서 저한테 숙제 하나씩 내라 그랬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하다가 쭉 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숙제 제출한 사람한테 제가 다 혜택을 다 드렸죠. 어떤 혜택을 줬죠?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줬죠. 1차 시험 면제. 그래요. 공부하다가 좋은 거 생기면 숙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만든 건 이거죠. 유리를 깬 과실이 현존하니 비용을 물자. 유리를 깬 과실이 현존하니 비용을 물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괜찮으니까 잘 만들어서 학습 질문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라요. 이거 하나씩 공부하면 돼요. 첫 번째 어떤 점으로 봐준다. 유리한 점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유의 모습 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책으로 어디냐면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로 와서요. 거기 점유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기본서 292페이지 가서 점유의 모습. 일단 네모 1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별표입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별표. 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의의 양으로 1번 자주점유란 타주점유란 의를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소유의 의사가 핵심이죠. 소유의 의사. 그럼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게 무슨 점이고 자주점이고 없는 게 타주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칠판을 봅시다. 자, 먼저 이 사람 건물 가지고 있고 소유자. 을이 이제 건물을 쓰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갑은 소유자, 을은 점유자 이런 경우에요. 자, 그러면 요 을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이죠? 자주점유. 없으면 타주점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핵심인데요. 이때 소유의 의사라는 건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돼 봐야 되겠다. 이게 소유의 의사의 뜻입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으로 행세해 봐야 되겠다. 이게 소유의 의사인 겁니다. 그럼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 없으면 타주점유. 자, 그러면 먼저 칠판을 볼까요? 그러니까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제 건물을 인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은 나중에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가져가는 사람이죠. 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소유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은 갑의 소유권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봐야 되겠다. 이런 의사가 매수인에게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 자, 이번엔 을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제 건물을 인도받은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봐야 되겠다. 이런 의사 임차인에게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제로 물건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없죠. 그럼 무슨 점이죠? 타주점유. 몇 가지 좀 해봅시다. 수증자는 자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일까요?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받은 사람. 수증자는 매수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이런 뭐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 전세권자. 타주점이고 도인 알죠? 도인. 돌을 많이 닦아서 이렇게 수염이 길게 나신 분 있잖아요. 도인. 물건 세빈 놈.
도인, 자주점이 타주점이요. 100% 자주점이죠. 자주점이요. 유치권자. 그 시계 수리대금 변제받기 시계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하면 되죠. 이건 소유이사라는 게 없죠. 그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는 얘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보면 그 권한의 성질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요 을이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는 무슨 계약인지를 알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인지 임대차 계약인지만 알면 자주인지 타주인지 금방 판단해 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는 잘 쓰기 바랍니다.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에요. 이걸 잘 기억합니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 다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객관적. 그러니까 즉 점유를 취득하게 된 계약의 이름만 살펴보면 자주인지 타주인지 금방 판단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판례가 좀 많아요. 오른쪽에 오시면 자, 그 기본서 올까요? 기본서 와서 자, 기본서 293페이지 보면 자주점인지 문제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판례 찾았죠. 그 판례 암기. 이 정도는 외워줘야죠. 판례가 뭐 그 내용이 길긴 했지 다 네, 헛방이 헛방. 한 번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쫄지 말 것. 자, 그럼 첫 번째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 위주로 합시다. 갑의 땅 위에 을이 분묘를 설치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묘의 수호 제사의 봉행을 위해서 분묘 주변에 땅을 써야 되죠. 이거 남의 땅 빌려 쓰는 경우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 자, 두 번째 판례 봅시다. 두 번째 판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명의 신탁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밑줄 해볼까요? 밑에 명의 신탁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 뭐죠? 수탁자죠. 수탁자. 수탁자만 쓰시면 돼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만 딸랑 을압보로 해두는 게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밑에 요 명의신탁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소유자 행세는 다 갑이 하는 거예요. 을은 그냥 소유권 등기만 딸랑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이 수탁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무슨 점이죠? 타주.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유자의 일이니 자, 그러면 다른이라는 동그라미 합시다. 공유자의 일이니 공유물 전부를 점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무슨 점이죠? 자주점유. 그런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점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가세요. 그건 이제 토지 매수인인데요. 토지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 토지 매수인 아까 봤듯이 소유이사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점입니다? 자주점유. 설사 그게 타인 토지 매매라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되죠. 이 경우도 매수인에게 소유에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주점유라는 내용입니다. 또 그 밑에 판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그건 제가 핵심을 짚어드릴 테니까 이제 따라올까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다음 포인트가 뭐냐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착오로 들어간 거니까 그 부분이 일부가 자기 땅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땅인 줄 알고 들어간 거죠? 그럼 당연히 소유이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무슨 점이죠? 자주점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암기하는 거가 어려울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쫄지만 않으면 돼요. 자, 또 그 밑에 가세요. 자,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조금 초과하는 게 아니죠. 상당히 초과했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점유 면적은 500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초과한 게 아니고 상당히 초과한 거니까 상당히 초과한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소유이사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무슨 점이죠? 타주. 자, 그다음 쭉 내려가세요. 점유자가 타인의 선대를 위하여 분묘를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찾았어요? 이런 사람 이름 뭐죠?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남의 조상 대신 못을 주고 풀배 주고 이런 사람 묘직이라고 그러죠. 묘직이.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소유이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무슨 점이죠? 타주점이죠. 그다음 쭉 내려갑시다. 귀속 재산의 점유자 찾았어요? 자, 그 밑줄 하시고 임차인이라고 써봐요. 국가 소유 재산을 빌려서 쓰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귀속 재산의 점유자는 임차인과 똑같아서 무슨 점이다? 타주. 그런데 그 뒤에 귀속 재산을 뭘 받았다? 불하. 그러니까 불하에다가 매매라고 써볼까요?
그러니까 귀속 재산을 국가 소유 재산을 빌려서 쓰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가 그 땅을 이제 개인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임차인에다가 토지를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일 때는 뭐가 되는 거죠? 타주점유. 내수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가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7번 다시 와서 그럼 이렇게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이렇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유 취득의 원인된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한 건 맞는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한 사람인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점유한 사람인지 계약 이름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될까요? 타주점유로 볼까요? 아까 첫 번째 보호 내용이 점유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보호 내용이 어떤 점유로 봐준다?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하다. 이제 씁시다. 무슨 점유로 추정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다시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무슨 점유로 추정된다고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물건을 순순히 건네받았다. 그러면 평원점유라고 하고요. 물건을 확 때리고 뺏어 가져왔다. 그러면 폭력점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점유했다. 그러면 공연점유. 남몰래 숨겨서 남이 알 수 없도록 숨겨놓고 점유했다. 이건 은비점유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온 공연한 점유인지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똑같아요. 역시 무슨 점유로?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본건이 없는데 본건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으로 고쳐서 갑시다.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했다. 이건 선의점유. 소유권이 없다는 거 알았다 또는 의심했다. 이게 악의점유인 겁니다. 그럼 7번 볼까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인데 건물을 인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이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 건 맞는데 을이 이 사유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을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실제로는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이 건물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의점유라는 거예요. 실제로 소유권이 없지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경우가 무슨 점유다? 선의점유. 자, 그다음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을이 알고 있어요. 그럼 알고 있으면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거나 이런 경우는 나한테 소유권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의심 정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거나 소유권 유무에 관해서 의심을 하는 점유가 이게 무슨 점유다? 악의 점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의 점유인지 악의 점유인지 불분명하다. 똑같이 무슨 점유로 추정된다? 선의 점유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잘 쓰고 계세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될 건 요 선의 점유를 쪼갰을 때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건 선의이면서 무과실의 점유라고 말하고요.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데 잘못이 있다 하면 선의이면서 과실인 점유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선의인지 악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무슨 점유로 추정된다? 선의 점유. 자, 그러면 실판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건물 가지고 있고 소유자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유자, 을이 점유자. 이건 안 쓰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하다면 무슨 점유로 추정된다 그랬죠? 자주. 그다음에 선의인지 악인지 불분명하다. 그럼 무슨 점유로? 선의 점유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 일단 띄워놓을 테니까 읽어볼까요? 선의 점유자라도 찾았어요?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수에서 패소한 때는 이걸 씁시다.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자, 이 조문도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데 일단 소재기 시부터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선의 동그라미하고 악의 동그라미 한번 해봐요.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요 갑의 건물을 이때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점유를 개시한 거예요. 점유 개시 시. 그런데 을의 점유가 일단 선의인지 악인지 불분명하다. 그럼 무슨 점유로 추정된다 그랬죠? 선의 점유로 추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본건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요 을을 상대로 너는 나랑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내 건물을 공짜로 쓰고 있는 거니까 건물에서 나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에 기한 건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야.
근데 재판해봤더니 을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 을이 패소 판결을 받고 이 재판이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여기는 점유 개시 시, 여기는 본권에 관한 소 제기 시, 여기는 점유자가 패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을이 선의 점유에다가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무슨 점유로 바뀌는 거예요? 악의 점유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선의 점유에다가 악의 점유로 바뀌는 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이라는 겁니다. 다시 무슨 점유에다가 선의 점유에다가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졌다. 그러면 악의 점유로 바뀌는데 점유자의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요? 소 제기 시부터. 대신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뭐로 바뀌는 게 선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바뀌는 게 소 제기 시라는 겁니다. 다시 무슨 점유가 선의 점유가 악의 점유로 바뀌는 게 소 제기 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게 무과실의 점유.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데 잘못이 있다. 그러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경우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무과실의 점유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잘 외워둘까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만 추정되고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유가 쭉 이어진 게 계속 점유고요. 중간에 끊어진 적이 있는 게 불계속 점유입니다. 그러면 요 점유가 쭉 이어진 계속 점유인지 중간에 끊어진 불계속 점유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똑같아요. 무슨 점유로 추정된다.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게 198조인데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데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한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점유권의 뜻이 뭐라 그랬죠? 뭘 불문하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 보호 내용 첫 번째가 무슨 점유로 봐준다는 거예요?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는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유리한 게 봐주는 게 첫 번째 뭐죠?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사실도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뒤에 내용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